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좀 네. 접근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방도 지지받지만 위에도 막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 오늘 안에 네.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상방 한 번씩 뚫어줘야 이제 그다음 힘을 받고 계속해서 레벨업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방은 계속 막혀 있으면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 4거래일 연속 오늘 직전까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상방이 지금 막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5월 들어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대외적인 변수들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로 또는 달러 쪽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증시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주식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전체 매크로 상황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미국장에서 폭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짧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짧게 끊어가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셨지만 사실 하루 더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되실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씩은 좀 짧게 가져가면서 시장을 조금은 아직까지도 변동성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팀장하고는 네. 오늘 외신 쪽에서 애플카와 관련된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카누라는 회사를 애플에서 뭐 투자한다,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애플카 얘기하면 국내에 관련 있는 회사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큰 흐름은 안 보이거든요. 네, 오늘 뭐 애플카 관련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 오늘 아직까지는 뭐 포착이 되는 종목이 크게 없고요. 애플카 관련해서는 뭐 사실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LG전자가 LG 계열 움직임이 좀 그렇죠.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아직은 뭐 애플카 관련주 움직임보다는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사실 두각이 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착되는 부분이 사실 없네요. 어떤 종목 사실 보셨는지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주 수혜 때문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또 애플카 관련 수혜를 좀 본다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기판 관련주 중에서 대덕전자 가장 강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데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염정팀장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최근에 있었던 가상화폐 이슈하고도 좀 네.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악재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는 작년 말까지 언급을 하고 사실 게임주는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또 네네. 섹터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네이버 카카오 전반적으로 좀 신저가를 달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근데 또 성장주 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뭐 작년에 한참 이야기됐던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 NFT 관련된 게임주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망감이라기보다 공포감이라고 네.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게임주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이런 부분은 부각시키기보다 뭐 가상화폐 관련된 P2On 관련된 신사업 쪽에 대한 부각을 해봤자 지금은 사실 좀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나마 실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 할 뚜렷한 게임주 쪽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만큼 빠졌는데 또 얼마나 더 빠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든 영역이시긴 하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뭐 평단을 좀 낮추시기 위해서 좀 추가 매수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쪽으로의 추가적인 투자는 조금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업종이 끌어주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는데요. 그 네네. 가운데 좀 개별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 파트론에 오늘 3%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장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율주행차의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망이 발달한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멘텀은 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또 MC넥스 같은 대표 종목 대비 좀 주가 탄력도 좋지 않은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염정팀장님? 네,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 추세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파트론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지만 MC넥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에 반해서 시장은 지금 좀 가지 못하고 주가에 좀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1%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 모듈 특히나 이제 전장용 사업부에 대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은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그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거기에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게 2차 전지와 그런 이런 전장용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이 주춤하는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사 모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엔터주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좀 봤고 앞서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주 좀 봤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본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좀 양봉으로 돌리고 좀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이수화학이 0.9%까지 오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0.2%까지 오르면서 양봉으로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석유화학 업황은 상반기에 좀 전망이 좋지 않은 영향에 좀 흘러내렸는데 이쪽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죠, 염정 팀장님? 사실 석유화학 관련해서 사실 업종 자체가 지금 지난 연말 대비해서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화학업종 쪽으로 목표가를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약 목표가를 15% 정도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가 워낙에 좀 호황 시장이었기 때문에 화학 섹터 쪽에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뭐 해당 종목들 중에서는 일부는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는 다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대해서 저점을 통과를 하고 그럼 2분기에는 다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아직도 좀 미지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 내 수요가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 뭐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화학 쪽이 사실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에 대한 공급이 사실 지금 공급 면에서는 갈 수 있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동률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2분기까지는 화학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워낙에 지금 저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화학 업종은 지금은 좀 지켜보실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유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유는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그래서 주가는 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워렌 버핏이 정유주 관련해서 마구 사들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제 마진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제 마진이 거의 뭐 한 3-4배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정유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정 부분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 전 대표적으로는 SO일의 주가를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SO일 주가도 일단 11만 원대 정도를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100달러에서 110달러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거나 정제 마진이 좀 더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사실 좀 가져갈 게 없다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을 좀 오히려 눌렸을 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